안녕하십니까. 포기하지 않고 또 돌아온 퇴근길 리뷰, 퇴근길 추천, 퇴근길 추천 코너입니다. 이번에 추천할 애니메이션은 가가스테루의 역습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. 최근에 제가 다시 일본의 재패니메이션을 좀 보기 시작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예전과 달리 최근에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좀 찌질한 이야기의 구도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제가 한참 재패니메이션을 볼 때는 어떤 찌질함, 그런 것들이 그 전체 이야기를 만들고 둘러싸고 있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 본 일본의 애니메이션들은 지난번에 말했던 비스타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비스타즈도 예전의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찌질함이 사라졌어요. 찌질함이 사라지고 나니까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밝고 활기차고 보여주고자 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.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합쳐지면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또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. 이전에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의 발전이 야한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최근에 그런 상황에서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새로운 자본과 그 다음에 OTT 넷플릭스라고 하는 전 세계에 또 한 번 일본 애니메이션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면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다시 한번 좀 깨어나고 있다, 살아나고 있다,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가가스테루의 습격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은 이야기가 굉장히 흔해 빠진 이야기예요. 그냥 30년 전부터 갑자기 30년 전이라는 게 내년 정도인 것 같은데 2025년인가? 한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지금으로부터 몇 년 뒤의 세계에서부터 갑자기 인간들 중에 어떤 특정한 인간들이 곤충으로 변합니다. 이거 진화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그럴듯했어요. 어차피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동물을 뽑으라면 곤충이 맞으니까. 인간이 곤충으로 변해요. 그럼 그 곤충은 인간을 잡아먹게 되죠. 결국에 인간이 곤충으로 변하게 되면 곤충으로 인해 인간들이 다 잡아먹히고 곤충들의 세상에 오게 될 겁니다. 커다란 곤충이겠죠. 인간이 변했으니까. 그런 곤충들의 세계가 이 세계의 진화다라고 하는 게 이 애니메이션의 이야기고, 하지만 또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? 누군가에게 쉽게 정복당하지 않잖아요. 그 곤충에게 이기는 방법을 터득한 인간들이 또 살아남기 시작합니다. 이런 흔해 빠진 이야기의 구조 속에서 그 남자 주인공은 동양의 어떤 나라, 저그 나라면 일본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. 동양의 어떤 나라에서 특정한 여왕벌 같은 게 하나 생겨서 그 일대가 모두가 곤충으로 변하고 남아있는 인간, 곤충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. 원래는 어떤 이상한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곤충으로 변하고 곤충으로 변할 때 그 20분 안에 목만 자르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곤충이 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. 사람은 못 믿게 되는 거죠. 내 옆에 있는 이 누군가가 갑자기 내가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곤충으로 변하면 저는 얘한테 잡아먹혀야 되니까. 그래서 대가리 좋은 어떤 애들이 그렇다면 이건 좀 네타바레가 아니지. 좀 이걸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안 듣는 게 좋을 수도 있어서 좀 넘어갈게요.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저렇게 됩니다.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키도와 또 여자 캐릭터 두 명이 있는데 여자 캐릭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. 그 키도라는 남자는 동양에서 그 이상한 일이 처음으로 생깁니다. 몇 년 전에. 그러면서 그곳이 곤충들의 성지가 돼요. 그게 뭐냐 하면 갑자기 그 도시의 모든 인간들이 한꺼번에 곤충으로 변하는 거예요. 근데 원래 곤충이 되지 않는 인간들은 곤충이 되지 않겠죠. 그러니까 한꺼번에 곤충과 인간을 나눠버린 거예요. 예를 들어 100명이 있는데 원래는 이 100명 중에 8명이 곤충이면 이 8명의 곤충이 언제 발현될지 모르는 게 정상인데 어느 순간 그 100명 중에서 8명이 동시에 곤충으로 발현돼 버린 겁니다.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. 하지만 그 사건에서조차 살아남은 키도라는 주인공. 이 키도라는 주인공은 곤충을 죽이는 구제업자라는 게 돼요.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곤충잡이,
곤충 구제업자 뭐 이런 게 되는 거겠죠. 군인들과 손을 잡고 곤충을 잡고 곤충을 잡으면 돈을 받는 그런 용병단 비슷하게 되고요. 그렇게 곤충을 잡으러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다가 어떤 꼬마 여자애를 만납니다. 그 꼬마 여자애를 엄마에게 데려다 달라고 하는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이 키도라는 친구가 그 꼬마 여자애를 데리고 엄마에게 데려다 줘야지 하면서 엄마에게 데리러 가는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. 일본식 찌질함은 그 속에서도 계속 있습니다.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 뭐 하나 시원시원한 게 없지 않습니까? 주인공도 맨날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항상 선택을 하지 못하는, 흔히들이 이야기하는 그 옛날 애니메이션 에반겔리온의 이까리 신지 같은 애들. 뭐 하나 제대로 결정을 못해요. 근데 또 일본 애니메이션 나온 여자들은 두 가지, 저번에 한번 비슷하져서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토끼, 그리고 발랄하고 힘있는 여자, 이렇게 두 개로도 쪼개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애니메이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 한 개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? 절대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 없다. 이 애니메이션에도 계속 그 말을 해요. 절대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 없다.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절대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 없어요. 아무리 힘이 세도 여자를 이길 수 없고요. 잘 생각해 보시면 벌들의 세계에서도 여왕벌이라는 게 있고 개미의 세계에서도 여왕개미라는 게 있습니다. 어떤 그런 속성들을 일본 사람들은 이 여자라는 생명체가 이 전체의 종족을 보존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좀 높은 위치, 하지만 그 여자라는 생명체를 너무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면 남자들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키 작고 허약한 그런 병신 같은 그 가오가 빠지니까 좀 마초적인 색깔, 그런 것들이 이 애니메이션, 일본 애니메이션에는 항상 녹아 있어요. 마초니즘과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과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피곤해요. 하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을 볼만한 이유는, 저는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걸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딱 한 가지 볼만한 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연출과 연출의 극대화입니다.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항상 보는 이유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미안하지만 애니메이션이라는 하나의 장르만 놓고 보자면 전 세계 어디에서보다 가장 발전한 형태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애니메이션 2D의 캐릭터로 표현해내는 이 느낌적인 분위기, 그리고 조형의 느낌, 샷을 잡는 방식, 사운드를 쓰는 방식, 액션을 사용하는 방식,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아요. 딱 그것만 배우면 됩니다. 지금의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는 딱 그것만 배우시면 돼요.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, 표현하는 방식, 이펙트를 보여주는 방식, 타이밍, 이런 것들은 정말 배울 만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찌질구리 이런 이야기들, 짝깔만한 이야기들 그냥 안 배우셔도 돼요. 그런 어떤 인간의 병신 같은 그것들은 일본에서나 통하는 거지 글로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애니메이션도 사실은 옛날의 애니메이션에서의 그런 일본의 쪼잔스러운 것들은 뺐어요. 이 주인공들이 나중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헐리우드 영화의 마지막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이 넷플릭스라는 자본, 전 세계에 뿌릴 수 있는 OTT와 합쳐지면서 굉장히 파워풀해지고 있다. 그걸 보여주는 이번 추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끝입니다.